네, 저는 현재 서울대학교 그 생명과학부에서 미생물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 노정혜입니다. 일가재단에서는 이사, 쭉 20년 넘게 운영위원을 하다가 이사로 승진해서 네,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네, 저는 작년에 서울시립대학교를 이제 정년으로 마쳤고 지금은 명예교수로 있지만 기계정보공학과 교수 오명도입니다. 일가재단은 저도 운영위원을 거쳐서 오랫동안 운영위원을 하다가 운영위원장으로 제가 11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이제 장기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있는데 하여튼 제 삶의 많은 부분이 일가재단과 함께 했다는 것을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둘 다 일가 선생님 처음 뵌 거는 그 1986년에 저희가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귀국해서 이제 한국에서 그 일을 시작하게 된 그 시점에 일가 선생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게 이제 선생님 돌아가시기 2년 전의 일이죠. 근데 사실은 그 전부터 선생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 저희 부부가 다 그 미국의 그 중서부에 있는 그 위스콘신 대학이라는 학교에서 이제 박사과정 공부를 했는데 그때 이제 박사과정 공부를 하면서 거기에 유학생으로 오셨던 그 김기석 선생님하고 김찬란 선생님 부부를 만나게 됐어요. 김찬란 선생님은 이제 그 일간 선생님의 막내 따님이시죠. 그때 이제 그 이미 이제 그 전에 그 가나안 농군학교라는 데가 있고 또 그 일가 선생님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다라는 얘기는 이미 그 전에도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직접 이제 그 선생님 따님 부부와 가깝게 지내면서 같이 그 기도회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면서 이제 친해지면서 일간 선생님에 대해서 많이 듣게 됐어요. 근데 참 그 제가 볼 때 참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건 딸이고 사위인데 보통 자기 가족 중에 그런 특별하고 위대한 분이 있으면 좀 안 좋은 점도 많이 있을 텐데 그 아버지와 장인에 대해서 너무너무 존경하고 너무 그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궁금했어요. 뵀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공부 끝나고 86년에 왔을 때 그때 이제 처음 장로님 배웠습니다. 그때 86년 저희 귀국했을 때 장로님이 주로 기거하시던 곳은 그 강원도 그 신림 가느한 농군학교에 거기 기거를 하고 계셨더랬어요. 그래서 그 신림 농군학교 그 산 중턱에 기도원이 있는 그 맞은편에 아주 작은 집에 사셨더랬는데 이제 거기에 가끔씩 이제 선생님 뵈러 갔었거든요. 이제 거기로 선생님 뵈러 가서 얘기도 하고 많은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근데 저의 경우는 그때 그 뭔가 제가 좋아하는 언니의 아버지였고 또 선생님도 저희를 그 일간 선생님도 보실 때 막내딸의 동생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여워하시면서 저희들을 그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이 먹을 거가 있으면 그걸 싸두시고 이렇게 막 우리한테 맛있다고 주시면서 이렇게 자꾸 내주시고 먹으라고 주셨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때 선생님이 이거 정말 맛있다고 주신 것 중에 그 이 사발라면 같은 그런 그때 많이 나온 그 인스턴트 식품들이었어요. 근데 그거 맛있다고 우리한테 이런 그 대단한 게 있다고 컵라면 같은 그런 스타일로 그 저희한테 주시면서 먹어보라고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선생님 그 이 건강이 굉장히 안 좋으셨을 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모시고 이렇게 좀 좋은 음식을 대접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그 서울의 경양식집에 한번 모시고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네, 기억나죠? 저 그게 대학로 대학로 근처에 예. 경양식집이었어요. 예. 경양식집에 모시고 가서 그
이제 별로 비싼 건 아니지만 우리 생각에 계속 그 좋은 음식이라고 여기는 거를 이제 대접을 하면서 속으로는 뭐 이런 그 호화스러운데 나를 데리고 왔는가 하고 사실 야단치시면 어떡하나 굉장히 걱정하면서 모시고 갔는데 뭐 그냥 별 반응 없이 그 음식을 다 드셨거든요. 그래서 휴 다행이다. 그러니까 야단 안 맞았네. 그러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 돌아가셔서 굉장히 그 좋아하시면서 정혜랑 명도가 아주 그냥 최고의 음식으로 나를 대접을 했다고. 사실 그게 그다지 비싼 음식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가 이제 집이 잠실이었는데, 교회는 이제 그 하남 풍산리에 가나안 농군학교가 있던 그 자리에 가나안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로님이 주로 신림회가 계셨지만 자주 그 하남의 교회에도 참석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김찰란, 김기석 선생님 부부하고 선생님이 그 하남에 오실 때에는 저희들도 같이 예배 전에 짧았지만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당히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가 그때가 이제 86년이었는데 그 86년 그 광복절 즈음에 선생님이 저한테 성경책을 선물로 주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랫동안 제가 갖고 있었고 사용해 왔고, 그래서 사진도 찍어두고 그 안에 선생님이 남기신 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가보 1호입니다. 제가 그걸 잠깐 읽어드려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명도 군에게 오늘날 온 인류와 특히 우리 젊은 지식 청년들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하여 과학 만능, 지식 만능, 황금 만능에 사로잡혀 있으나 인생은 풀의 꽃과 같고 아침 안개 풀잎에 맺힌 이슬과 같으며 물에 뜬 거품과 같이 잠깐 있다 없어지는 짧은 인생 아닌가. 지금도 1초 동안에 둘씩 떠나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세상사에 얽매여 좌절과 허무감에 빠져 소망 없는 허탈한 이러한 인생을 높고 넓고 깊은 진리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 영생하는 도리와 길을 지시해 주시는 성경 전설을 특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군에게 주니 이 말씀대로 살고 가르치는 위대한 교수가 되기를 간곡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기념으로 주노라. 1986년 8월 15일 일가 김용기. 그래서 이런 그 말씀을 적어서 저에게 준 성경 책이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관주 성경 전서 개역 한글판이었는데 1956년에 발간된 거예요. 저 처음에. 근데 제가 우연하게도 1956년생입니다. 그래서 그 하여튼 의미 있게 제가 성경책을 받아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선생님 뵈면은 선생님 굉장히 그 처음엔 굉장히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만나서 얘기하면서 보면 전혀 안 그러세요. 굉장히 이렇게 유머가 많으시고 이렇게 그 톡톡 튀는 질문도 많이 하시고 그러시는데 저한테는 제가 그때 이제 눈 화장도 하고 화장을 좀 젊었을 때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게 이제 딱 눈에 오셨나 봐요. 저보고 정혜야, 눈 화장은 왜 했니? 그럼 모르셔요. 그래서 제가 그 이뻐 보이려고 하죠. 그랬더니 왜 이뻐 보이려고 하는데? 그러시면서 굉장히 장난스럽게 물으셨어요. 근데 그때 그 장난스러운 질문 중에 제가 그러니까 내가 뭘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하는 의미에 대한 거를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구나. 라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은연중에 깨달을 수 있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저한테는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정혜야, 남편한테 잘해라.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갑자기 그때 이제 확 속에서 치미는 게 있어서 이게 또 뭐 장로님이 그런 가부장적인 이런 걸로 뭐 여성은 남성에게 순종하고 이런 말씀을 하려고 그러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이렇게 언뜻 들어서 장로님한테 장로님 왜 그 얘기를 저한테만 하세요?
남편한테도 좀 하시죠.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하려고 그랬어. 근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씀도 계속 그 곱씹어 볼 때 아마도 장로님 생각에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는 거, 그다음에 가족이라는 게 가족을 지키는 거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저한테 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그런 식으로 그때 얘기하셨는데 굉장히 진솔하게 이렇게 정말 친밀하게 그런 여러 가르치심들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일가 선생님 삶을 관통했던 가장 중요한 성경 기절이 그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신데, 그 일가 선생님한테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큰 이상을 마음에 가지고 현세를 참되고 착하게 하나님 나라 올 때까지 이끌고 가는 것이야 라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정말 누누이 강조했던 바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착하고 참되게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 이걸 상당히 많이 강조하셨거든요. 네, 제 생각에도 선생님 가르침 생각하면 이제 먼저 근로봉사 희생 생각나고 또 조국에 안심하라 했던 그 외침도 생각나는데 저는 초반부터 그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괭이라는 그 캐치프레이즈가 굉장히 크게 저한테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신앙의 실천 또는 그러니까 신앙과 행위의 합치 그런 거를 나타내신 아주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는 이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게 대학교 4학년 때여서 비교적 짧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선교단체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는데 어떻게 하는 게 진짜 기독교인으로 잘 사는 거냐, 선교를 열심히 하는 거냐, 뭐 여러 가지로 상당히 좀 이렇게 손에 안 잡히고 어떻게 사는 게 바로 바른 인간으로 사는 거냐,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가 분명하지 않았는데 일가 선생님의 한 손엔 성경, 한 손엔 괭이라는 그걸로 대변되는 그 신앙의 실천, 그거가 저게 우리가 사는 길이구나. 그래서 일가 선생님 1966년인가요? 그 막사이사이상을 이제 필리핀에서 받으셨는데 그때 막사이사이상 받으면서 수상 연설문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초반에 자신의 신념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자기 소개를 나는 아시아 동쪽에 위치한 조그만 한국 땅의 농촌에서 출생하여 젊어서부터 기독교를 믿어왔으며 생애를 농업에 바쳐온 농민의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하시고는 이어서 나는 이 농사가 나 개인과 나라를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이 세계 평화에 공헌하며 조물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생님의 신념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쭉 연설을 쭉 하시고는 마지막에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이 자리에서 온 세계 인류에게 빈궁을 몰아내자, 평화를 수립하자, 영생을 얻자, 이 세 가지 구호를 높이 외쳐 부르는 바입니다. 하고 연설문을 끝내신 그 연설문을 읽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게 내가 하는 농사가 나 개인과 나라를 행복하게 하고 인류의 평화에 기여하고 또 조물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그러면 나도 내가 하는 일에서 저는 이제 대학에서 과학을 연구하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고 하는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면서 그 일이 나 자신과 나라를 행복하게 하는 일이고 나아가서 인류의 평화에 기여하는 거고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가 정말 대단하다, 맞다. 장로님한테는 그게 농업이었고 교육이었고
그럼 누구가 되든지 간에 자기가 하는 일로 그렇게 큰 꿈을 갖고 살 수 있는 거구나. 그런 신념으로. 그런 게 굉장히 저한테는 큰 그 일생의 가르침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장로님이 큰 이상, 꿈을 마음에 꼭 새긴 분이시고, 근데 이제 그것이 꼭 이게 거창한 것이 아니고 내 삶의 터전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참되게 사는 것, 진리를 따라서 참되게 착하게 사는 것, 그것이 곧 그 어떤 높은 하나님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또 그 복락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가 여러 삶의 영역에서 생활하고 있고 또 삶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 삶의 일터에서 장로님 말씀처럼 진리를 따라서 참되게 사는 것이, 또 그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는 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교수로서 이제 작년에 정년을 맞이했는데,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일 중에서도 아마 그런 장로님의 삶의 태도라든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일가재단을 이제 30년 가까이 여러 모양으로 섬기게 된 계기가 된 것 같고요. 또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부모님들이 다 이북에서 몰라마신 분들이기 때문에 실향민의 자제입니다. 근데 항상 그 마음속에 남북 통일에 대한 어떤 꿈을 위해서 내가 뭔가는 일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계기가 작은 어떤 내 할 수 있는 영역 속에서 생겼기 때문에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인 여명학교를 2004년도에 개교하는데 함께 했었고, 또 지금까지 거의 이제 20년 가까이 아직 여명학교와 함께 지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일가 선생님의 가르침이 꼭 일가 선생님처럼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 속에서 뭔가 큰 꿈과 이상을 신앙 안에서 갖고 실천하는 삶이 곧 신앙이 생활인 것, 생활이 신앙인 그런 자세로 일관되게 살아오면 한 1년, 2년 지나고 또 이제 10년, 20년 지나면 또 우리가 작은 일가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2009년 9월 5일이 일가 선생님이 탄생한 100주년이 되는 해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농협중앙회에서 그 탄생 100주년 기념식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그 세 가지 앞으로 이제 일가 재단이 또는 가난농군학교가 또 일가의 지차들이 나갈 비전을 이렇게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4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가 어떤 일가의 정신을 이어가는 모든 그 지체들이 일가 기념 센터를 만들자. 근데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은 바로 그 하남 그 가난농군학교가 보금자리 주택으로 이제 정부에 수용되는 바로 그 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이켜보면 이제 그런 선언이 있었고, 작년에 이제 그 농군학교가 있었던 자리에 2,000평이 그 경기도에서 역사공원으로 지정이 돼서 일가 기념관과 일가 도서관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일가 김영희 선생님이 삶과 삶의 흔적들이 역사에 한 큰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이제 세대는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세월도 변했고 사람도 변했고 시대도 변했으니까 일가 선생님을 기억하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아주 많지는 않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희망이 있다면 일가를 기억하는, 일가 선생님의 삶과 신앙을 기억하는 일가 회원들이 이 시대에 어떻게 일가 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인지 같이 고민하고,
또 함께 뭔가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가 정신이 그냥 하나의 역사적 사실로 그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어떤 삶 속에서 계속 일가 정신으로 이어지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를 가르쳐주는 가르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89년에 일가재단 세워지고 쭉 재단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서 벌써 이제 33년, 그러니까 둘이 같이 일가재단과 인연을 맺은 게 33년이 되는데요. 뭐 시상식 할 때 뭐 영어 사회, 뭐 그러니까 사회도 여러 차례 봤었고, 또 일가 조찬 모임 강사들 뭐 강사진 구성하고 섭외하고 하는 그런 일도 같이 했었고, 그 일가상 그 1회부터 요번에 가장 최근이 31회이고 13회 청년일가상인데 그 동안에 모든 상장 문구를 썼어요. 그러니까 한글과 영문으로 쓴 거를 하는 일을 했었는데, 그 상장 문구를 쓰면서 다시금 그 수상자들의 삶과 업적 이거를 다시금 이렇게 음미를 하는 그런 계기가 되면서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걸 다시금 이제 느끼게 되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요. 그 일을 이제 얼만큼 더 제가 할지 모르겠는데 이제 후임자가 나서야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후임자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던 일이 이제 후임자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일가 그 회원들이라는 게 결국은 일가 선생님을 알거나 아니면 일가 선생님의 그런 그 삶의 정신, 그 신앙의 실천 이런 거를 좋아하는 분들의 모임이 일가 회원이고 일가 가족일 텐데, 사실은 그 일가 그 회원들을 저희가 뵈면서 뭐 후원 회원이든 조찬 회원이든 아니면은 일가 행사에 관련된 분들이든 뵈면서 사실은 저희들이 너무 좋았어요. 저희들에게 이렇게 그 귀감이 되고 자극이 되고 너무 좋은 분들을 일가재단을 통해서 만났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일가 선생님을 좋아하는 분들의 네트워크가 계속해서 생생하게 이렇게 더 커지고 더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거가 더 많아져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이렇게 좋아할 만한 분들 자꾸 전달하고 또 같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그런 네트워크를 더 늘리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모 교수께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 정신이 후대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후대로 넘어가는 일을 어떻게 할 건가, 그 일을 같이 고민해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일가재단이 갖고 있는 큰 자산 중에 하나가 일가상 수상자들이시거든요. 뭐 30여 분 훨씬 넘는 그 수상자들이 계신데, 그 수상자들이 결국은 일가 선생님의 정신을 자신의 방법으로 이 시대에 맞게 구현해서 사시는 현현에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과 그 어린 세대들을 연결하는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런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가재단이 개발해서 그거를 시행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곧 조만간 이제 이 직업 풀타임으로 하는 그 직업을 이제 정년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그런 일들을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좀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가 회원들이 더 그런 일들을 하는데 힘을 합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제 우리 일가재단이 갖고 있던 뭐 어떤 기록이랄까 있잖아요. 조찬 모임을 국내 어떤 조찬 모임보다 오랫동안 이끌어 왔었는데 아쉽게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300회가 넘게 했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온라인으로 서로 이제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상적인 접촉점이 생겼으니까 이젠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아까 말씀대로 어떤 네트워크를 좀 더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해서
일가 가족들이 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서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이 도전할 수도 있고 또 본받을 수도 있고 또 격려할 수도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일가 정신이 계속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 그 일가 회원들이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하다 보니까 에피소드가 하나 나오는데 제가 처음부터 그 조찬 모임 참석을 했는데 한때는 조찬 모임 참석하는 게 얼마나 계속될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나중에 따져보니까 무려 7년 반 동안 제가 조찬 모임을 개근을 했습니다. 최장기 예. 개근 중에 한 명일 것 같은데요. 근데 뭐 그게 자랑이 아니고 상당히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지금 생각해도 참 어떻게 보면 놀라운 어떤 경험이었는데 뭐 이상하게 저 출장도 많고 해외 출장도 많고 뭐 또 사회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도 많은데 이상하게 그날만 되면 일이 없어져요. 조찬 모임에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이 저에게 주어졌고 또 그런 기회에 또 참석하게 됐던 것이 지금에도 기억이 남습니다. 그때 그 사북지역 경안도 사북지역의 그 장로님이 계속 강원도 화천이죠. 화천에서 네. 참석하시던 분이 있었어요. 그분 더 대단하신 분이에요. 사실 그 강원도에서 주로 우리가 서울에서 조찬 모임을 새벽에 여름에도 불구하고 그 먼 길을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개근하시던 분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그분을 이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기억이 남고 그렇게 그 어떤 게 조찬 모임이나 또 일가에서 우리 선생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하는 활동들이 좀 이렇게 같이 나누어지면서 서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되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록들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너무 많이 깨지고 또 연장되어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또 한편 해봅니다.